부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지 벌써 9일째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줄었다 카대요.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도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는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현재 어떤 상황이고 정말 필요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4단계 격상 이제 9일째입니다. 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확진자 나오고 좋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분들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희가 늘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에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요. 특히 식당이나 카페 같은 업종은 지금 도저히 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빚으로 가게를 겨우겨우 유지하던 분들이었으니까 이제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작년에는 이런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를 처음에 격상하지 않아도 알아서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예. 너무 거의 진짜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래도 격상이 되고 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매출로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지금 올해 매출은 내년 돼야 정확한 통계로 네. 이제 분석되겠는데 일단 이제 신용카드 이제 사용 실적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 3단계에서도 매출이 20%에서 30% 줄었으니까 4단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점이나 이제 숙박업, 음식점 같은 게 특히나 그 취업자 수 예. 자체도 좀 7월에 보니까 줄어들었다. 예, 맞습니다. 사람 뽑기도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모두가 이제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 뽑을 수 없는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이거나 경영난을 이제 이기지 못해서 가게를 폐업해야 하니까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산의 자영업자를 관련해서 보니까 1년 만에 직원 둔 자영업자 숫자가 24,000명 감소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또 구조조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뛰어드는 건데 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고용된 나홀로 자영업자가 54,000명이나 1년 동안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그렇죠. 그냥 어떻게든지 꾸려나가는 집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취직을 못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영업 현장을 뛰어든다는 건데 네네. 이게 부산 지역에 나홀로 이제 자영업자 급증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장의 이제 급감은 지역 밑바닥 경제의 부실한 상태 그 단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단계 격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조사를 예. 보니까 57.3% 거의 60% 가까이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예. 오히려 폐업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상황이 좀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은 이제 하소연과 불만이 터지다 못해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현장이거든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웬만해서는 폐업을 또 휴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폐업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폐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건데 한번 보시면 당장 폐업을 하려고 하면은 네. 남은 임대 기간에 내야 할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시설을 원상 회복해야 될 또 자금이 있어야 되죠. 또 직원들 내보내야 할 직원들의 퇴직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돈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갚아야 되는 대출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데 자영업자들의 57.3%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한다는 건 작금의 자영업자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결과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7, 8월 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성수기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지금 뭐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7, 8월 정도 되면은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휴가도 있고 또 학생들의 방학도 있고 하니까 외부 활동이 좀 많은 시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매출이 좋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착오로 치달으면서 오히려 매출이 이제 곤두박질 친 그런 상황이죠. 네네. 특히 이제 영업 제한 업종이라든지 집합 금지 업종 중심으로 그 피해가 계속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7, 8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피서객들이 부산을 많이 찾아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3단계까지는 그냥 버텼다라고 하더라도 4단계 되면서 좀 타격이 컸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4단계 되니까 벌써 뭐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원 제한이라든지 집합 금지 명령으로 정상적인 그런 영업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제 저녁에 하고 그제 제가 식당을 한 가봤었거든요. 예. 근데 저녁 시간대인 6시인데도 식당을 돌아보니까 매장 안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근데 그 텅 빈 매장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그 사장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실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또 걱정이 사실 이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지금 뭐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올해 예. 6월 말 은행권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이 405조 4천억 원에 달한다 하는 그렇죠. 보도가 있던데 예. 지금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갖고 더 걱정인데 뭐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코로나 재난이 끝난다 해도 이런 이제 자영업자의 이제 부채 문제는 사회적 불안 요소가 아마 반드시 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자영업 현장에서는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당장 벼락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허약한 이제 체질의 자영업자 현장이니까 코로나라는 외부 충격에 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건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 가까운 이렇게 급증한 자영업자의 이제 금융권 대출 잔액이 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시한폭탄일까 싶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예. 저리로 대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한계 지점에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은행권에서도 은행에 가면 이제 대출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요. 예, 좀 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뭐 듣겠습니다. 예. 뭐 금융기관이라는 부분도 실제 뭐 하나의 기업에 부과하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크거나 또는 뭐 상당히 그 상황이 뭐 어려운 어떤 그런 저신용도 뭐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대출이 거의 되지 않고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시점에 또 받아야 될 대출은 받지 못해서 폐업으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코로나가 자영업을 옥죄는 대신에 금융권에 그 자산을 늘려주는 수단 아니냐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이 모든 걸 다 해결이 되려면은 참 길고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당장에는 지금 당장 장사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이제 추석이 남았다 아닙니까? 추석도 그렇죠, 이제 예. 큰 대목인데 지금 뭐 사실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뭐 오히려 뭐 배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수다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업계들이 많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업종, 예. 제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예. 이 추석을 앞두고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부산시나 이런 데서 뭐 나온 뭐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내는 대책은 뭐 현장에서는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네네. 대출 관련된 것도 지금 뭐 이제 사회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처리를 해도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관련된 걸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봤었거든요. 예예. 근데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이런 데서는 코로나19의 이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에
1년에서 2년 정도 무이자 대출은 기본이고 또 일부 대출금 원금을 탕감해주거나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유례 없는 금융 지원인데 실제 캐나다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소상공인과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조건이 파격적이었습니다. 뭐 최대 한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처음 2년은 무이자 혜택인데 네네. 그런데 이게 내년 12월 달까지 사업을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은 최대 1,800만 원까지 탕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캐나다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뭐 임대료와 가스, 수도 또 뭐 보험, 세금, 임금 등 고정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 소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금 지원은 하고 있지만은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거나 또는 일부 뭐 이자를 감면해주는 그런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방역에 자영업자의 어떤 매장을 문 닫게끔 하는 데는 적극적인데 반대로 이는 어떤 대출이라든지 실제 정책은 아주 소극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캐나다 얘기는 캐나다는 이제 자영업자 분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진 나라기도 하고 그렇죠. 뭐 당장 그 나라의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나 정책들을 한번 볼 수는 있는데 그걸 뭐 따라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당장 좀 주목되는 게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부터죠? 네, 어제부터. 신청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급 이제 받을 건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의 목소리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예, 뭐 어제부터 이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집합 금지나 이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지급하는 그런 지원금이거든요. 네네. 이제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제한 받은 정도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는 규모로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라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실질적인 피해도 턱없는 규모지만은 문제는 4억 원이 넘는 매출금 밖에 중소상공인의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나 부산시가 아예 내몰라라식으로 눈 감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거 지금 당장 뭐 마음을 위로를 시킬 수는 있지만은 이거 무너지는 현장에 아무 도움은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대상자나 규모 등을 볼 때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고 뭐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부산의 소상공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엇보다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손실 보상금이 국가 재정에 좀 어려움을 야기될 수는 있지만은 근데 현재 그런 데는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생존을 하거나 또 폐업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만은 소비 진작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골목 상권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지역 앞에 활성화 정책이 저는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예, 추석 맞습니다. 전에 조금 경기가 그나마 골목 상권이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기대를 해보는데 이게 뭐 다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이렇게 받으신 분들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저는 간단하게 뭐 말씀드려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자영업 중장기 대책을 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고 네. 또 코로나 사태 같은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 중견기업 또 자영업자들이 튼튼하게 자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역 산업의 구조가 좀 개선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길이 좀 많이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안전수칙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또 어제 사고 소식이 많더라고요. 네네. 길에서 운전 안전하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이럴 때 식중독도 유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우리 만사에 조심할 게 너무 많다, 그치? 그러니까 조심할 게 너무 많네 진짜. 네. 오늘도 우리 안전하게 지내야 다 같이 웃을 날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자갈치 아침에 17,700